화산학자, 세상에서 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끓어오르는 용암과 치솟는 화산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화산학자에게는 연구실이자 실험실이죠. 마치 위험한 불길 속으로 직접 들어가 지구의 비밀을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지질학은 화산학자들의 연구에 크게 의존합니다. 용암 샘플 속에 담긴 미네랄, 폭발 전후의 가스 성분, 땅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화산 활동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하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당시 화산학자들의 경고 덕분에 약 20만 명이 대피했고 사상자는 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연구와 경고가 없었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결국 화산학자는 단순한 극한 직업이 아닌 불의 심장 곁에서 지구의 언어를 해독하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극지연구원, 남극과 북극, 지구에서 가장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연구 분야는 다양합니다. 빙하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빙하학자, 바닷속 생태계를 조사하는 해양학자, 펭귄과 물개의 생활을 관찰하는 생물학자, 극지 기후를 분석하는 기상학자, 그리고 땅속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까지 극지 연구원들의 일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한입니다. 기온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고 한 번 몰아치는 폭풍은 수십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조차 가려지고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은 눈에 파묻히곤 합니다. 이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고 장비를 짊어진 채 얼음을 뚫어 샘플을 채취하고 해빙 아래로 들어가 시료를 수집합니다. 때로는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현장 캠프에서 몇 주 동안 고립된 채 연구를 이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생활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식량과 연료를 아껴 써야 하고 밤낮이 뒤바뀌는 긴 극야와 백야 속에서 생체 리듬마저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고립과 외로움을 견디며 매일같이 관측과 기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으는 모든 데이터는 지구 기후의 과거를 설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극지 연구 덕분에 우리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와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극지 연구원의 삶은 극한의 연속이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주 비행사, 지구를 떠나 무중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기까지는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력 가속을 버티는 원심 분리기, 수중에서의 무중력 모의 훈련, 심지어 언어와 의학 지식까지 배우며 우주에서 살아남을 모든 기술을 익혀야 하죠. 하지만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중력에서는 물방울이 공중에 흩어져 떠다니기 때문에 빨대를 꽂아 조심스럽게 흡입해야 합니다. 식사 역시 대부분 튜브나 진공 포장으로 되어 있어 따뜻한 국 한 그릇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잠잘 때도 몸이 둥둥 떠버리지 않도록 침낭을 벨트로 고정해야 하죠. 지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우주에서는 모두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위험입니다. 작은 우주 파편 하나가 충돌해도 치명적일 수 있고 우주선 내부의 기계가 고장나면 귀환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971년 소련의 소유즈 11호 비행에서는 귀환 직전 산소 부족으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는 뼈와 근육이 무중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며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험이 매일같이 진행됩니다. 또한 위성 관측과 실험을 통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얻게 되죠. 결국 우주 비행사의 하루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미래 인류가 다른 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동시에 지구의 내일을 준비하는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뢰 제거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땅속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위협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뢰는 땅에 묻히면 수십 년이 지나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밟은 발걸음 하나가 평범한 하루를 참혹한 사고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래서 지뢰 제거반의 하루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시작됩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땅을 더듬으며 작은 신호에도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냅니다. 때로는 붓으로 한 줌씩 흙을 털어내며 조금씩 드러나는 지뢰와 마주합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땀방울 하나, 호흡 하나까지도 목숨이 걸린 선택이 되는 순간이죠. 실제로 매년 수많은 지뢰 제거 요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다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밭을 갈며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뢰 제거반의 하루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허리케인 헌터. 허리케인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피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허리케인의 구조를 관측하고 앞으로의 경로와 위력을 예측하기 위해서죠. 현재 허리케인 헌터는 두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하나는 미국 해양대기청 소속의 항공운영부, 다른 하나는 미 공군 예비사령부 산하 제53 정찰 비행대대입니다. 이들은 대형 터보프롭 비행기나 제트기를 타고 허리케인의 벽을 뚫고 중심부, 즉 허리케인의 눈까지 진입합니다. 비행 중에 특수 장비인 드롭인존들을 투하해 바람의 속도, 기압, 습도, 온도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죠. 또한 레이더와 위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내부의 강풍과 난류 정보를 직접 얻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로 전송되어 허리케인의 경로와 세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대피와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허리케인 헌터의 임무는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재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내일을 지켜내는 과학적 도전인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